만약에 우리가 디파짓을 못 내고 클로징을 못할 당시에는 이제 빌더들이 이제 보상에 대한 이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야기될 수가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YC 리얼티 최윤현입니다. 오늘은 토론토 부동산 유튜브 커뮤니티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 질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한국은 남양을 주로 선호하는데 캐나다는 어떤 걸 선호하나요? 네, 하우스와 콘도별 동서남북 방향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려주세요. 인종과 민족별 선호하는 방향도 다른가요? 질문을 해주셨어요.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다민족 국가예요.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고 또 종교도 다르고 이제 문화적 배경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이게 향도, 선호도가 이제 많이 갈릴 수가 있어요. 아시아계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뭐 한국 분들도 계시고 중국 분들, 뭐 인도 분들이 계실 건데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은 남양, 뭐 중국 분들도 남양, 동양을 선호하는 편이고 인도 분들도 약간 동양이나 뭐 남양을 선호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제 문화적 요인도 있지만 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옵니다. 캐나다 날씨 특성상 겨울이 길고 추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남쪽 아니면 남동양을 많이 선호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아랍 국가나 이슬람 국가들은 서양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린다던가 그런 종교적인 풍습이 있기 때문에 서양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, 북향은 인기가 없을까? 네, 한국 분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. 네, 인기가 없어요. 그 라이프 스타일도 있겠지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풍수지리도 보고 햇볕의 중요성을 중시하던 민족이기 때문에 북향은 극혐하시고, 한국 실제로 거래가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남양 프리미엄이랑 북향 프리미엄이 훨씬 막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리지널 캐네디언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아웃이나 이제 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북향이라고 우리가 매물이 거래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뭐 한국 분들이 뭐 한국 분들한테 뭐 집을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콘도를 팔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FHSA 계좌에 있는 돈을 이미 집이 있는 사람과 공동 명의로 구입할 때 인출이 가능한지요? 사용이 가능한지요?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. 네, 답변은 간단하게 네, 사용 가능합니다. 세빙스 어카운트인데 First Home Buyer를 위한 저축 예금 계좌예요. 첫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세빙스 어카운트를 열어가지고 맨데토리로 들어두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지금 이분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공동 명의를 하실 분이 First Home Buyer가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이 계좌를 쓸 수 있냐 없느냐를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, 알기 쉽게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캐나다에 거주 중인 조시아라는 분이 남편분이신 거죠. 2023년 4월에 FHSA 구자를 개설하게 됩니다. 그래서 거기에 8,000불을 저축해 놓고 그 다음 달에 2023년 5월 달에 리사라는 와이프분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. 근데 리사라는 아내분은 2020년부터 가지고 있던 콘도가 있어요. 아주 럭키하게 이 조시아분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. 2023년 7월쯤에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해가지고 부부의 공동 명의로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, 매매 계약서 서약 당시에 두 부부는 이제 리사가 소유한 콘도에서 주거용으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. 클로징이 8월 31일로 이제 정해져 있고, 그래서 조시아는 그 해당 은행에 가서 RC725 폼에 내가 인출 승인서를 이제 제출하고,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 없이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한 케이스입니다. 지금은 부부 예를 들었는데요. 뭐 동거인이나 부부 또는 뭐 친구, 친척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시 이미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어도 자신이 first home buyer고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18세 이상이면
이 FHSA에 저축했던 돈을 인출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다음 분의 질문은 오픈 워크 퍼밋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클로징 될 쯤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전매로 내놓아야 하는지,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나요? 아니면 전매로 안 팔리면 어떡하죠? 공동 명의로 넣을 가족이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.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거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. 해결 방안은 있습니다. 183일이 남은 그 워크 퍼밋 소지자분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부동산 매입이 가능합니다. 근데 위험 요소는 등기 시 영주권이 안 나오게 되면 NRST 25%를 내셔야 돼요. 마켓이 좋을 때야 괜찮겠지만 지금 현재 마켓 같은 경우에도 전매가 이제 거래가 잘 성사가 안 되는 시기예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NRST 25%를 자금을 모아두시든지, 다른 방법은 인컴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도 있어요. 만약에 우리가 디파짓을 못 내고 클로징을 못 할 당시에는 이제 빌더들이 이제 손해 보상에 대한 이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야기될 수가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전매를 전제로 분양 받으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, 만약에 정 분양을 받으셔야 된다 하시면 NRST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자금을 준비해 놓고 4년 안에 영주권이 나오면 25%는 또 리베이트 받아서 이제 돌려받을 수 있을 돈이니 자금적으로 이제 충분히 자기가 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. 부동산 찾아볼 때 찾는 사이트들은 어떤 게 있나요? 도움될 사이트. 제가 추천해 드리는 사이트는 하우스 시그마. 하우스 시그마가 너무 잘 돼 있죠. 뭐 히스토리 뿐만이 아니라 팔린 가격 플러스 그 지역의 뭐 학군이나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앱 또는 사이트 중에 하나고, 램이라는 부동산 앱이 이제 새로 만들어졌는데요. 이 램은 저희 에이전트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시스템은, 가장 좋은 점은 하우스 시그마의 정보도 가지고 있지만 에이전트와 클라이언트 간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의 앱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지역에 뜨는 리스팅이 보고 싶을 때는 저희가 뭐 MLS를 번호를 보낸다던가 아니면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제 에이전트 분들에게 전달을 하는데, 익류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직접 넣으시거나 그 매물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바로바로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또 그 앱이기 때문에 뭐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부동산 사이트 이외에 학군 찾으시는데 이제 굉장히 유용한 웹사이트예요. 그래서 주소에 이 집을 사면 내가 어느 학군을 갈지, 어느 초등학교를 보낼지, 어느 중학교를 보낼지 모든 학군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군을 찾는 데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토론토 부동산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커뮤니티 섹션이 있어요. 거기에 질문 내용,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또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앞으로 갖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저희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YC Realty 최윤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